안녕하십니까. 무조고수입니다. 2020년 마지막 장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오늘 리딩한 종목 시가 대비 고가가 15% 이상 상승한 종목 매수 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조금 올려드리는 종목이 많을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놀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딩한 종목 중에서 특이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위지트라는 종목입니다. 보면은 242평을 돌파하고 2연상을 줬죠. 2연상을 주고 갈 것 같으면서 다시 눌림을 줬습니다. 눌림을 주고 여기에 길목을 형성했습니다. 길목을 형성을 하고 이 음봉이 22평 하단에서 음봉을 형성하고 개미들 못 붙게 상승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른 것 같으면서 다시 음봉을 주고 다시 밀고 다시 양봉으로 가다가 음봉으로 밀고 다시 또 음봉으로 하락 음봉에서 시가를 시작했죠. 그 다음 다시 연중 신고가 라인 상단에서 가는 것 같으면서 다시 밀고 음봉 주고 오늘 다시 양봉으로 연중 신고가 라인 상단에 딱 올려놨습니다. 상단에 올리고 상단에 거의 걸쳐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종목은 상단이나 하단이나 무고수가 어떻게 명명을 했는가 하면은 미치는 널뛰기 차트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상을 주면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는 돈을 먹겠다고 들어온 거죠.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세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아예 어느 정도 차트 해석이 되지 않는 분은 차트를 읽지 못하도록 여기에 돈을 연 세력이 이 부분에서 차트 속에 자신의 의도를 숨긴 차트. 그럼 이런 차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 음봉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1월 4일 장 시작하면서 바로 상승갭으로 뛰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아주 멀리 갑니다. 지금 현재 올 연말에 1,500원짜리죠. 그러면 한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이 1,520원짜리가 얼마 돼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5배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보면 되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또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당연히 저는 여기에 바로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월 4일 날 상승갭으로 가버리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연중 신고가이면서 시가 대비 고가가 15% 이상 상승한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네트. 이 종목은 어제 시가에서 552평 상단에서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이 종목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인가 하면은 자, 여기 15% 기준봉이 발생했습니다. 주가 552평이면서 기준봉의 중간선 지지를 받고 양봉, 그 다음에 음봉, 그 다음 이 양봉은 시가가 어떻게 됩니까?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15% 이상 시가 대비 상단이 15%가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한 지지와 저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종목을 지지와 저항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3종목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봉에서 보면 중간선이죠. 제일 우리가 캔들 하나로서 거래량을 알 수 있는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죠. 캔들 볼륨 차트는 여기 보시면은 차트 형태로 보면 봉 차트가 있고 캔들 볼륨 차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 볼륨 차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중간선 대량 거래 터진 양봉이나 음봉에 양봉이 없으면은 양봉, 음봉이 없으면은 양봉, 기준은 대량 거래 터진 음봉입니다. 음봉이 없을 때는 양봉을 기준하시면 됩니다. 어디 걸립니까? 여기 걸리죠. 여기 걸립니다. 그 다음 여기가 걸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5위평과 22평이 수렴을 했죠. 지금 여기에 적시액선이 30분봉 차트이지만은 이 적시액선이 일봉상 5위평, 22평, 62평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일봉은 하루에 봉이 1개지만 30분봉은 하루에 봉이 13개입니다.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 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중간선을 꺼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스윙이면서 급등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예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 그 다음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여기도 상단을 지지를 받았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음 1월 4일이나 1월 5일 정도 돼서 그날 시가가 어디에 생성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안암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종목이죠. 오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차피 오늘 장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늘 종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상한가 242평 장기 이평선을 골든하고 그 다음 상한가를 말아 올랐죠. 그럼 여기에 이 상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은 요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 길목을 돌파를 하죠. 5위평, 22평과 공간을 만들고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간다 돌파를 했죠. 이 돌파하는 날 추천을 드렸죠. 여기 하살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수동으로 추천을 드리고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음봉 다음에 이 양봉이면서 여기 상한가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죠.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에 변곡점, 요 상단, 연중신고가 상단을 돌파할 때도 다시 여기서 매수 자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파하면 바로 이 자리에 매수를 걸어 놓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 들어가서 수익 보신 분 있죠? 상가 드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 TS 보겠습니다. 세진 TS는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연중 신고가를 찍고 다시 5위평과 22평 공간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상바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기준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요 자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돌파하고 여기에 요 자리를 돌파할 때 여기서 바로 돌파할 때 말씀드리죠. 추천하고 시가에 이 5위병을 돌파할 때 그리고 어제는 상승갭으로 돌파하고 연중 신고가 라인에서 시가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담스러운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 그 다음 웰크론 한테. 자, 여기 보시면은 매수 자리가 어떻게 나오면 기준봉의 상단을 딱 연결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그 다음 연중 신고가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쭉 파동을 그리죠. 파동을 그리면서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파동을 그립니다. 여기도 쌍바닥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간다 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터치하고 다시 눌림이 왔죠. 눌림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여기는 이제 5,2평이 22평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 되고 눌림이 온 종목은 5,2평 하단에서 양봉. 그러면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5,2평에서 양봉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5,2평을 돌파할 때 바로 출절을 해서 이 상가 드신 분 있죠? 그리고 음봉. 이 음봉 다음 또 양봉 추천드렸죠. 그 다음 쭉 미끄러지죠. 미끄러지는 게 눌림이 옵니다. 그러면 눌림이 오면은 여기에 중간선 지지를 받고 5,2평 하단에서 양봉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5,2평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5,2평을 돌파할 때 추천. 이런 종목은 연중 신고가 상단에서 윗골을 달면은 안익 또는 바로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봉상 24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중 신고가는 월봉상 24봉이 최고 종가인 종목입니다. 왜 그럼 24봉을 하느냐? 12봉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고가죠. 연중 신고가. 그럼 연중 신고가 12봉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매물대를 어느 정도 돌파한 종목, 연중 월봉상. 그러면은 일봉상 어떻게 됩니까? 일봉상은 240분봉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480 최고종가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월봉상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종가는 월봉, 매물대도 월봉을 기준으로 해야 에러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 연중 신고가. 연중 신고가라 하면 본 주권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최고종가죠. 최고종가입니다. 그것도 뭘 기준으로 하냐? 일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월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대약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역사적 신고가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이것을 월봉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월봉. 어떻습니까? 월봉상.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죠. 종가상. 월봉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 종가를 기준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을 하면 여기 상단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없어요. 월봉상. 매물대도 월봉을 기준으로 해 에러가 적습니다. 그러면은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이면서 일봉은 연중 신고가가 아닌 종목이 뭔가 하면은 연중 신고가. 자, 일봉이 여기가 연중 신고가 라인이죠. 아닐 때, 이럴 때 이 차트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봉은 연중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이면서 일봉은 연중 신고가가 아니다. 그럼 이 라인을 연중 신고가 라인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약품은 어디에서 리딩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리딩을 했죠. 이런 종목은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이후에 어디를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에 수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5,2평과 22평과 62평을 돌파를 한 봉. 여기에서 뭡니까?
추천을 드렸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까지 단 2, 3일 만에 한 50% 이상은 먹는 거죠. 그 다음 오늘은 연중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쭉 눌림이 왔습니다. 눌림이 오면은 주목은 어디입니까? 520평 하단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주목. 그러면은 그 다음날 520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다고 그랬죠. 왜? 지금 연중 신고가 이 변곡 라인을 돌파를 하고 변곡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 520평 하단에서 양봉, 그 다음 520평을 돌파하는 양봉.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수 맥점 1자리,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된 종목은 무적고수 기준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기 쉽게끔 매수 맥점 1자리, 매수 맥점 2자리, 매수 맥점 3자리, 매수 맥점 4자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매수 맥점 1자리. 프리엠스. 자, 전체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넓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차트를 넓게 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월봉을 먼저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럼 역사적 신고가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죠. 일봉은 연중 신고가가 아니죠. 월봉은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러면은 자 여기 파동이 하나 끝났죠.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 눌림이 옵니다. 쭉 눌림이 옵니다. 눌림이 와서 어디까지 오느냐. 62평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62평을 돌파를 하고 처음 돌파할 때는 여기서는 못 잡아요. 왜 못 잡는가 하면은 무고수는 기준봉이 있습니다. 기준봉으로부터 64봉 이내가 돼야 됩니다. 64봉 넘어가기 때문에 못 잡죠. 그러면은 이날 잡았죠. 이제 그 기준봉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음봉 다음에 양봉 바로 추천 나갔죠. 그 다음 음봉 다음에 또 양봉 추천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 그 다음 이 연중 신고가 라인을 돌파할 때 추천 나가고 그 다음 음봉 다음에 또 양봉 추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음봉이 520평을 이탈하지 않은 음봉은 슈팅 나올 때까지 홀딩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뭐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 되죠. 100%를 못 먹지만은 최소한 45%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눌림이 왔죠. 눌림이 쭉 왔습니다. 눌림이 와가지고 520평 눌림이 왔을 때는 520평 하단에서 양봉이 나오면 주목. 오늘 520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520평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자리 추천. 그럼 나라 MMD. 나라 MMD도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게 간 것 같지만은 여기에 요 연중 신고가 라인을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에 진행을 하라고 그랬죠. 요 부분. 여기도 상단을 치고 올라가기 전부터 추천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파동을 그리고 결국 62평을 기준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평선이 520평, 22평, 62평이 있을 때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할 때 추천.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6고를 달 때 잘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지 컨트롤스. 이 종목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자, 1, 2, 3. 그러면은 여기가 파동이 하나 끝났죠. 그럼 다음 1, 2, 3로 파동이 끝나면 어디까지 밀립니까? 62평까지 밀립니다. 그럼 62평까지 왔는가 안 왔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22평에서 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가는 것 같지만 안 가죠. 그 다음에 결국 62평까지 밀려가지고
파동을 형성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갈 걸로 생각했죠. 이 추천 나간 거는. 그렇지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도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상승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은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돌파했을 때 최종 이평선을,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할 때 추천. 음봉 다음에 양봉.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 그 다음 오늘은 여기에 연중 신고가 라인을 돌파할 때 바로 추천. 이런 종목이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 사마 알루미늄과 신성 델타 채권은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자, 사마 알루미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파동을 할 때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수익이다. 이 종목은 한번 가면은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음봉 달고 양봉 달 때 고점을 높였을 때 추천. 그 다음에 음봉, 여기 양봉, 5위평 돌파할 때 추천. 그 다음 이 음봉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봉. 이 음봉은 의도적으로 밀은 음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에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매수 들어갔어. 그 다음 또 음봉이야. 오늘은 어디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여기 연중 신고가, 앞 연중 신고가를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추천 나갔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반익하고 홀딩. 그다음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과 여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수익을 얻었죠.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노란 화살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수동으로 제가 리딩하면서 리딩 장중에 포함시키는 거 여러분들도 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파동을 형성하고 여기에 갈 줄 아는데 안 가고 쭉 해서 22평까지 왔어요. 22평을 돌파할 때 이게 쳤죠. 그 다음 음봉 다음에 양봉 이면서 연중 신고가 라인을 돌파할 때 눈 감고 진입자리. 그 다음 이 종목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은 손이 돈을 먹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밀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에 들어가 매수한다. 그 다음 여기 있고 오늘 여기 요 연중 신고가 라인을 돌파는 할 때 바로 추천했죠. 음봉일 때 했습니다. 음봉일 때 눈 뜨면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몇몇 분들에게 이거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할 때 매수하면 된다. 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분은 상가를 드셨고 안 하신 분은 못 드셨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이렇게 많지도 않은 종목 2020년 마지막 장을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영상에 한 편 올려드리고 내일은 연휴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돈 되는 차트가 형성된 종목, 여기에 이 뭐 신성델타, 사마알루미늄,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이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차트만 있으면 됩니다. 차트만 있으면은 매수 맥점에 딱딱 매수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때는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매수 맥점이라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분은 링크를 시켜놓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엑기스 자료들을 제가 직접 올리기 때문에 엑기스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어떤 곳으로부터 듣도 보지도 못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습득해서 2021년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계좌를 튼실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